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제작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8분쯤 KAI의 이동규 수석조종사가 탑승한 CJ-1호기가 사천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5분 경남의 상공고도 약 4만 피트 지점에서 KF-21 보라매는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며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들어간 지 단 6개월 만에 마하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행여나 트집 잡지도 못하게 임무 통제실 화면에 수치가까지 공개하며 분명하게 음속을 돌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한 번만 성공한 것이 아닌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이루어졌고 모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로 재탄생한 KF-21 CJ-1호기는 이날 56분간 시험 비행을 실시한 후 오후 3시 54분에 무사히 착륙까지 마쳤습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음속을 돌파한 사례가 있었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것이었기에 우리 기술로만 제작한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지난 테스트들과 다르게 초음속 비행을 시도하는 테스트였기 때문인지 FA-50 대신 KF-16이 함께 비행했는데요. 그런데 비행하는 KF-21의 동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스트를 진행하며 장착해왔던 박내림 미티어 미사일 4발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길이 3.7m에 직경 178mm, 중량은 190kg으로 4발을 장착하면 760kg 정도로 상당한 중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KF-21의 미티어 무장을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서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KAI가 이번 테스트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 비행한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에 다가갈수록 동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마하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벽이 깨지는 순간 폭발적인 충격파가 발산되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손익붐이죠. 손익붐이 일어나면서 기체에 충격이 가해지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체 설계와 소재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설계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KAI에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KF-21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 높이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KF-21의 벌크헤드는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벌크헤드는 항공기 안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격벽으로 비행 시 가해지는 감압을 버텨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만일 벌크헤드가 파손된다면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항공기가 공중분해되거나 실속하여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시험용 기체 구조물의 모든 방향에 하중을 가하는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시험받습니다. KF-21 역시 시험기 2대를 제작하여 정적 구조 시험과 비행 하중 시험을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F-35B의 시제기 벌크헤드가 테스트 도중 문제가 발생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8,000시간의 하중 시험이 진행 중이었는데 1,600시간대에서 벌크헤드에 균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F-35B는 항공용 티타늄 합금인 T-64로 벌크헤드 재질을 교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고기동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에는 알루미늄 합금보다는 티타늄 벌크헤드가 도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AI 역시 KF-21용 티타늄 벌크헤드 제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면 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티타늄 소재는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부품 하나로 항공기의 단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티타늄 합금은 높은 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재련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티타늄 부품이 포함되면 제작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돼버립니다. 한때 항공기 설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환상의 소재라는 뜻으로 어놉테니움이라고 불렸을 정도이죠. 때문에 한국은 우선 알루미늄 합금 벌크헤드로 보람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작 단가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재 KAI에서는 단가가 높은 전통적인 티타늄 단조 및 절삭 공법 대신 3D 프린팅 공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KAI 측에서 연구하고 있는 3D 프린팅 공법은 기존의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공정이 아니라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금속 와이어를 녹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3D 프린팅 공법 WAM입니다.
WAAM 방식으로 제작된 티타늄 구조물을 테스트한 결과 전통적인 단조 방식 대비 97%의 인장 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 비용을 기존 방식과 비슷한 강성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1-20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하 1.8로 예상되고 있는 KF-21의 최고 속도로는 기존의 벌크헤드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KAI에서 일부러 KF-21 보라매의 스펙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는 미국의 주력 함재기 FA-18EF,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 포지 2400K 엔진이 쌍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항공기 모두 최고 속력이 마하 1.8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항공기의 최고 속력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90년대에 설계 제작된 슈퍼호넷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항공역학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기체 중량도 2톤이나 가볍습니다. 같은 출력의 무게가 더 가볍다면 속력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이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가속력을 보여주며 가뿐하게 음속에 도달하여 의도적으로 스펙을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출력이면 슈퍼크루징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이번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초음속 항공기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개발 속도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서 초음속 비행기가 지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아볼 수 없는 개발 속도입니다. 미국에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당시 후보군이었던 보잉의 시험기 X-32는 2000년 9월 18일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여 2001년 7월 28일이 되어서야 마하 1.05를 달성했었습니다. 경쟁자였던 로키드 마틴의 시험기 X-35 역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거친 후에야 F-35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오랜 항공기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한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트위터에서 KF-21이 마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혐한 유저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믿냐, 계기판이 조작된 게 분명하다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유저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는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KF-21이 마하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몇몇 중국 네티즌들이 정말로 마하의 벽을 넘은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발생하는 손익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KF-21은 마하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손익붐이라 알려진 기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흰 구름은 사실 낮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 응축 현상으로 진짜 손익붐은 충격 팔기의 눈으로 관측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마하를 돌파했으니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흰 구름이 생길 리가 없었죠. 제대로 된 군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도약에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눈부신 도약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도약을 이루어내는 우리 방산 역군들의 활약에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